자, 엘니뇨 한번 볼게요. 몇 쪽이냐면 몇 쪽이야? 123쪽. 자,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니뇨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적도 있죠? 적도가 있고 여기가 태평양 바다가 있을 때 여기 남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는 평상시 상태랑 조금 비교를 해줘야 돼요. 평상시에 이 지역에 이 태평양이야, 바다야. 태평양 바다 양옆에 이렇게 대륙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동쪽, 그러니까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 그다음에 이쪽이 서쪽, 서태평양. 여기 태평양 바다에서 동쪽, 서쪽 이렇게 대륙이 있는데, 너네 아까 전에 대기대순환 배웠죠? 여기 위도 0도에서 30도 지역에 무슨 바람이 분다 그랬죠? 땅에서 무역풍. 남쪽은 진행 방향의 왼쪽. 이렇게 해서 무역풍 분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동해에서 서로 평상시에 이렇게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무역풍. 그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도 어떻게 될까? 흘러가겠지. 그래서 겉에 바닷물이 바람 따라서 이쪽으로 흘러가요. 잘 들어야 돼. 어렵다고. 문제 꼬아놓으면 되게 어려워. 근데 겉에 바닷물은 따뜻할까 차가울까? 따뜻하죠. 햇빛을 받으니까. 깊은 곳보다는 따뜻하지. 그럼 겉에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도 조금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기 동태평양의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서태평양의 바닷물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높아져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따뜻한 바닷물이야. 다시 얘기할게. 무역풍이 불면서 겉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좀 밀려가요. 그럼 이쪽 동태평양. 겉에 바닷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밑에 있던 바닷물이 올라오거든. 그 밑에 있는 바닷물은 차가울 거란 말이야. 그럼 찬바닷물이 여기로 올라와요. 바닷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용승한다. 이렇게. 용승.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단어를 묻지는 않지만 단어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겠죠. 찬바닷물이 용승. 자, 그러면 이 태평양 바닷가의 육지는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바닷가 육지는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졌죠. 그럼 물이 좀 따뜻하니까 이 육지의 기온도 어떻게 될까? 따뜻하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요. 그럼 계속 했듯이 따뜻한 공기는 뜨니 가라앉니? 뜨죠. 가벼워서 따뜻한 건 무조건 떠요. 차가운 건 가요. 그래서 이 공기가 하늘로 떠요. 그럼 공기가 뜨니까 땅을 누르지 않죠. 그럼 고기압이 형성될까? 저기압이 형성될까? 저기압. 땅을 누르지 않으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공기가 뜨면 아까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중학교 때 배웠던 공기 상승, 간열 팽창, 기온화가 이슬점까지 도달하면 수증기가 연결해서 구름이 돼요. 그 구름 생성 과정 나중에 고2 때 지구과학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지났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구름이 자주 생기면서 비가 자주 내려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태평양은 어떻게 될까?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 서쪽으로 많이 몰려가니까 찬바닷물이 올라오죠. 그 바닷물이 좀 많이 차지니까 기온도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죠.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으니까 땅을 눌러서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야. 그리고 공기가 가라앉으면 구름이 잘 안 생기고 날씨가 어때? 맑게 되죠. 이게 평상시 상태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무역풍이 불면서 이 태평양 바다, 이게 지금 조그맣게 그렸지만 굉장히 큰 바다예요. 태평양 바다. 거기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물론 하늘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되겠지. 봐봐, 무역풍이 가다가 여기서 뜨니까 하늘에서는 일로 갈 거야. 그다음 여기 내려오고 이렇게 가. 바닷속에 물고기 잡히는 양도 가끔 보기 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물고기 잡히는 양을 어획량이라고 해. 물고기 어자, 물고기로 회, 얻는 양. 너네 일반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물고기가 많을까, 찬바닷물이 많을까?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찬바닷물이 물고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찬바닷물에는 산소가 녹아있을 때, 산소 기체잖아. 물이 차니까 어떻게 돼? 입자의 온도가 느리지. 그럼 물에 녹아있던 산소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잘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찬바닷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 그러면 산소 가지고 호흡하는 물고기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이 찬바닷물에 많아요. 물고기 먹이가. 그 먹이가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여기로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생각할 때는 따뜻한 바닷물에 물고기가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찬바닷물이 보통 많아요. 그럼 이쪽 동태평양은 어떨까? 찬바닷물이 올라오면서 물고기 잡히는 양이 많겠죠.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많으니까 물고기 잡히는 양이 적어. 요게 평상시. 그럼 이제 엘니뇨라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엘니뇨. 잘했어. 조금만 더 봐.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될 때 엘니뇨야. 무역풍이 약해질 때. 그럼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여기 태평양 바다가 있고, 태평양 바다의 동쪽, 이쪽은 태평양 바다의 서쪽. 그럼 무역풍이 이렇게 서쪽으로 불고 있는데, 이 무역풍이 어떻게 됐다? 약해졌다. 자,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너네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이 저쪽으로 갔잖아, 그치? 그 무역풍이 약해지면 겉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 조금밖에 못 가겠죠. 그래, 이쪽 서태평양 쪽은 저 왼쪽보다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치? 줄어들. 이쪽 동태평양 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별로 못 가니까. 그리고 바닷물의 높이도 거의 차이가 없겠죠. 조금밖에 못 가니까. 그러면 동태평양 따뜻한 바닷물이 조금밖에 안 가니까 밑에 있는 찬바닷물도 조금밖에 못 올라오겠죠. 그 찬바닷물 물이 올라오는 걸 뭐라 그래? 용승. 그 용승이 강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약해진 거죠. 용승이 약화. 자, 그럼 이제 기온이나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서태평양부터 볼게요. 자, 평상시에는 어떨까?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서 기온이 높았어요.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엘니뇨라는 현상이 생겼어. 그럼 따뜻한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 적어진 거지. 그럼 평상시보다 기온이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죠. 평상시하고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
평상시에 비해서 내려가지, 그치? 이해하고 있니? 응? 그럼 평상시보다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될까? 차가워지니까 내려오겠죠? 그럼 땅을 누르면 무슨 게?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럼 공기가 내려오니까 구름이 안 생기면서 날씨가 어때? 맑겠죠. 그래서 서태평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상시에는 비가 좀 자주 내렸었는데 엘니뇨가 생기면 맑은 날이 오래 지속이 돼서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서 이쪽에 가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럼 이제 동태평양은 어떻게 되나 보자. 자, 동태평양은 평상시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적고 찬바닷물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비해서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아졌지. 찬바닷물이 조금 올라오고. 그럼 평상시에 비해서 기온이 올라가죠. 그럼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상승해요. 상승을 하면은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자주 내리게 되죠. 그리고 기압은 저기압일 거고. 그럼 평상시에는 맑은 날이 많았었는데 비가 자주 내리다 보면 홍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엘니뇨는 좋은 현상이 아니야. 저쪽은 뭐 가뭄, 이쪽은 홍수가 생겨. 물고기 잡히는 양은 잘은 안 나온다고 했어. 근데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 서태평양은 물고기 잡히는 양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물고기가 찬바닷물에 많이 산다고 했잖아.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따뜻했잖아. 그치? 근데 평상시에 비해서 따뜻한 게 적어졌으니까 찬바닷물이 좀 많아지겠지. 그럼 물고기 잡히는 양이 증가하죠. 그럼 동태평양은 어떻게 될까? 평상시에는 찬바닷물이 많이 용승해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았는데 찬바닷물이 적어졌죠? 물고기 잡히는 양이 감소하죠. 여기 엘니뇨. 그래서 책의 그림을 먼저 볼까? 실제 너네 시험 문제나 문제에서는 이렇게 책의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그리고 거기 123쪽에 맨 밑에 보면은 평상시하고 엘니뇨 그림이 나올 거예요. 보이니? 평상시에 어떻게 됐어? 무역풍이 불면서 이쪽 서태평양 쪽이 따뜻한 바닷물이 많지? 그런데 엘니뇨가 생겼더니 어떻게 됐어? 무역풍이 약해졌지. 그러면서 화살표를 잘 보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공기가 거꾸로 흐르기도 해요. 거꾸로. 두 개 그림 비교할 수 있겠어? 그리고 바닷속에 따뜻한 물을 보니까 서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이나 비슷비슷하지. 이게 이 특징점들은 선생님 적어준 거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면 확대경이라고 해서 라니냐라는 현상이 있어요. 얘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왜 자주 나오지 않냐면 평상시하고 조금 비슷하거든. 라니냐는 뭐냐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볼 때 헷갈려. 하나는 약해진 거고 하나는 강해진 거고.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엘니뇨가 너네 L 2행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약화된다. 이러면 안 헷갈릴 거야. 얘는 강화되는 거야. 자, 그러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자. 여기 태평양 바다가 있고 동태평양, 서태평양. 무역풍이 이리세요. 그 사탕 하나 먹고 빨리 가. 칠판 할 때는 칠판 보세요. 책 안 봐도 돼. 무역풍이 강해졌어. 무역풍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겉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 어떻게 돼? 더 많이 흘러가겠지. 그럼 이쪽에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엄청 많아질 거야. 많이 흘러가서.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 차이도 되게 심한 거죠. 높이 차이도 심하고. 그럼 이쪽에 동태평양은 어떻게 돼?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물이 없어졌잖아. 그 밑에 있던 찬바닷물이 어떻게 될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용승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지는 거죠. 되니? 이게 난이냐? 무조건 강해질 때 뭐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평상시하고. 그럼 평상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 서태평양을 한번 보자. 평상시에 따뜻했는데 더 어떻게 됐어? 더 따뜻해지. 그러면 기온이 평상시에도 높았지만 더 어떻게 돼? 더 상승해. 그럼 공기가 더 잘 뜰 거고, 그러면 저기압이 더 강해질 거고, 그럼 공기가 더 잘 뜨니까 구름도 더 많이 생길 거고, 비도 어떻게 돼? 더 많이 내리죠. 그럼 평상시보다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쪽 지역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홍수가 생겨요. 그럼 동태평양은 어떻게 돼? 평상시에 기온이 좀 낮았어. 찬바닷물이 막 용승하면서. 그런데 라니냐가 생겼더니 어떻게 돼? 찬바닷물이 더 강해지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온이 평상시보다도 더 내려가요. 그럼 공기가 무거워져서 더 많이 땅을 누를 거고, 그럼 고기압이 더 강해질 거고, 그럼 맑은 날도 어떻게 돼? 더 많아지겠죠. 그럼 비가 잘 안 오니까 이 지역에 무슨 현상이 생겨? 가뭄이 생겼어. 그러니까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 생기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물고기 잡히는 양 한번 볼까? 그렇죠. 서태평양 물고기 잡히는 양이 평상시에 잘 안 잡혔어, 그렇지? 그런데 더 따뜻해졌으니까 어떻게 돼? 바닷물이 더 안 잡히겠죠.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잘 잡혔는데 찬바닷물이 더 많아지면서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어떻게 돼? 더 증가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얘는 특징이 어떻게 돼? 얘는 특징이 평상시하고 거의 좀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라니냐는 보통 잘 안 나오고 평상시하고 비슷하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숙제만 알겠지만 하나는 평상시, 하나는 엘니뇨. 그래놓고 얘가 엘니뇨인지 평상시인지 고르라. 어? 차이점 보이니? 외울 필요 없고 무역풍이 약화된 게 엘니뇨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약해졌어. 그럼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겠지. 됐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이제 사막화 현상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금방 끝났어. 거기까지 하고 문제 조금 풀고 진도 더 나갈까? 아니요라고 그러지 않았대. 지금 접근하시는 거 갔다 오세요.
오래 걸리네? 금방 못하겠더니. 자, 볼게요. 문 닫고 오세요. 자, 사막과는 뭐 간단한데 아까 전에 중요한 거는 다 얘기했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사막은 위도 몇 도 지역에서 많이 사막이 발견이 된다? 30도. 그래서 책에도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30도 지역을 잘 찾아보면 거기가 사막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 너네 아까 대기도수는 기억나? 여기 적도 지역은 공기가 따뜻해서 하늘로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비가 자주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사막이 잘 형성이 안 되는데 30도 지역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맑은 날이 자주 발생하니까 땅이 메말라서 사막이 자주 생깁니다. 고압, 고기압이 형성. 그래서 이렇게 위도 30도 지역에 사막이 만들어지려면 증발량이 많아야 되니 강수량이 많아야 돼요. 증발. 사막이 되려면 증발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 비 오는 양보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많이 형성이 되고 사막이 생기면 그 사막이 점점 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람이 불면 모래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땅까지 막 덮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쪽도 이제 건조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현상이 사막화. 그럼 이렇게 자연적인 지구의 영향 때문에 사막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람의 영향도 되게 크죠. 거기 책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책으로 그냥 한번 볼게요. 과잉경작 가운데 표 보이니? 뭐야? 써줄까? 이게 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사막이 생기는 거고 사람 때문에 과잉경작이 뭐야? 논밭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드는 거죠. 선생님 논밭에도 풀들이 자라는데요. 근데 논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 산의 나무들을 다 베버리고 그 지역을 논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나무가 적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과잉 방목. 방목은 뭐지? 가축들을 풀어놓는 거죠. 막 풀 뜯어 먹으라고. 네. 그래서 걔네 가축들이 무분별하게 뭐 풀이나 나무 같은 걸 훼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 벌채가 당연하죠. 나무 베는 거. 나무 뿌리가 너네 비가 오면은 물을 땅 속에 많이 저장을 시키고 있거든. 근데 나무도 많이 베버리면 땅 속에 물의 저장량이 적어지겠죠. 메말라지겠죠. 그 다음에 초지 훼손. 초지라 그러면 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훼손한다거나. 이거 너무 쉽지 뭐. 그 다음에 부실한 수자원 관리. 부실한 수자원 관리. 사람들이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수자원이라고 하면 사람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을 얘기하죠. 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제 사막화가 생길 수가 있고 뭐 피해는 뭐 다 알죠. 사막이 넓어지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자, 너무 쉬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그래프 하나 나오네. 그래프 볼 때는 뭐부터 보라 했어? X축? Y축. X축이 뭐야? 연도. 시간이 흐르는 거야. Y축은
지표 기온 변화. 땅의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람들이 온실기체 줄이는 노력을 안 하면 해가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실기체 감축 노력이 없으면 계속 화석연료 사용하고 그러면 기온이 앞으로 많이 상승한다는 거고. 근데 온실기체를 지금이라도 많이 줄여서 감축하게 되면 지구 기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네들도 나중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이 없도록 잘 살아야 되고 후세들도 잘 살아야 되니까. 너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제 몇 년 있다가 성인 돼서 이제 결혼할 텐데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게 되면은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너네 부모님도 어때? 너네들 끔찍하게 아끼지. 예? 공부를 안 하든 사고를 치든 너네들 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들 자식들 후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내용들이고, 자, 125쪽에 기본 문제 있네요. 5문제. 시간 좀 줄게요.